사람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14억 인구를 거느린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인데 시진핑은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양보다 질이다. 인구의 질적 전환이 중요하다. 마치 인구 감소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36조 원을 쏟아붓고 사라지는 사람 대신 로봇 군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 속으로는 공포. 시진핑이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중국의 민낯,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백 92만. 이게 뭔 숫자냐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 수입니다. 14억 인구 대국에서 고작 792만 명. 1949년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같은 해 사망자 수는 2013 11만 명, 한 해에만 339만 명이 증발한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14억 인구라는 건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넘칠 것 같았던 저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저수지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을 채우는 수도꼭지는 점점 잠기고 있는데 바닥에 난 구멍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 85만 명이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208만 명, 2024년에는 139만 명, 그리고 2025년 339만 명.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 번 뚫린 구멍은 저절로 막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물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나라, 그 타이틀은 이미 인도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2023년에 인구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나라였는데 그 왕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나라에서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비상이 걸립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장관이 나서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죠. 우리 한국만 봐도 저출생 대책이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달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인구의 질적 전환이 중요하다. 양보다 질이다. 마치 인구가 줄어드는 걸 계획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4억 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로운 걸까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유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유로운 척한 겁니다. 왜냐고요?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실체를 알면 여러분은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중국의 출산율이 정확히 얼마나 추락했는지 그 충격적인 숫자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지금 인구를 유지하려면 이 숫자가 최소 2.1명은 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둘을 대체하고 중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떠나는 사람까지 감안한 숫자죠. 그런데 2025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 미만입니다. 중국인민대학 루지아 교수가 공식적으로 분석한 수치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10명이 마지노선인데 그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식 숫자입니다. 실제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인구학자 량중탕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0.7명 수준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공식 통계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매년 일정 수준의 인구 증가를 전제로 숫자를 조정해왔다고 합니다. 신고 누락분을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데이터를 위로 끌어올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서 한 손으로 슬쩍 벽을 짚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는 가볍지만 실제 몸무게는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 건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 전국 혼인 등기 수는 474만 쌍,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만 쌍이 줄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결혼이 줄면 아이는 반드시 줄어듭니다. 혼외 출산 비율이 극히 낮은 문화권이니까요. 결혼이 줄고 출산이 줄고 인구가 줄고 이 악순환이 이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멈출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중국도 바보가 아닌데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사실 중국은 출산율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2자녀 허용, 3자녀 허용, 보조금에 세금 면제까지. 그런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뿌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 중국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한 자녀 정책, 아이를 하나만 낳아라. 둘째를 낳으면 벌금을 물리고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폈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오쩌둥 시절 중국의 국시는 사람이 많아야 국력이다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한 결과 1949년 5억 4천만이었던 인구가 1974년에 9억을 돌파했습니다. 25년 만에 거의 2배로 불어난 겁니다.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사상 최악의 대기근이 터졌고 최소 2천만에서 최대 4,5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처방이 한 자녀 정책이었습니다. 미국 폭탄을 막기 위한 비상 브레이크였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를 40년 넘게 밟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온 국민에게 세뇌한 겁니다. 하나만 낳아라. 하나면 충분하다. 이게 법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방향을 틀었습니다. 2015년에 2자녀 허용, 2021년에 3자녀 허용, 이제 마음껏 낳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2자녀 정책을 시행한 2016년에 출생아가 반짝 늘었지만 바로 다음 해부터 7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3자녀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에만 살짝 반등하고 곧바로 추락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밥 먹지 마, 살 빼야 해 라고 강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위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식욕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먹어, 3그릇까지 먹어도 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이미 바뀌어버린 거죠. 중국의 젊은 세대가 딱 그 상태입니다. 양육비 부담, 취업난, 바뀐 가치관. 정부가 아무리 나아라 외쳐도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왜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람이 안 태어나면 사람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면 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플랜 B, 그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사람이 안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 대신 일할 무언가를 만들면 됩니다. 시진핑이 선택한 그 무언가, 바로 로봇입니다. 2025년 초 중국 정부는 조용히 하지만 결정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체화된 지능, 쉽게 말해 AI 로봇을 국가 미래 산업의 최상위 우선순위로 공식 지정한 겁니다. 최상위입니다. 반도체도 전기차도 아닙니다. 로봇이 1순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대한 정부 예산과 국영 펀드를 쏟아부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로봇 훈련센터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조성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출하된 휴머노이드 로봇, 그중 87%가 중국산입니다. 10대 중 9대 가까이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로봇 산업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여기에 참가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34곳 중 20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전체의 60%입니다. 미국은 5곳, 한국도 5곳. 중국이 나머지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유니트리, 프리에 같은 이름은 아직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는 삼성, 현대처럼 익숙해질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공룡 BYD마저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왜 로봇을 만드느냐고요? 시진핑의 큰 그림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지는 노동인구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실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도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우면 됩니다. 배달하는 사람이 줄어도 로봇이 대신하면 됩니다. 사람이 못 낳으면 로봇을 낳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진핑의 플랜 B입니다. 그런데 로봇을 만드는 건 어느 나라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빠를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프로그램이요? 반도체요?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컵을 짚는 동작, 계단을 오르는 동작, 물건을 나르는 동작. 이 모든 움직임을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해서 데이터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봇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박사급 연구원이 특수 장비를 끼고 한 동작 한 동작 기록합니다. 인건비가 어마어마하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중국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43. 매년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생이 수백만 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취업 자리는 부족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5%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죠. 시진핑은 이 남아도는 인력을 로봇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대줄자 수만 명에게 데이터 글러브를 끼웁니다. 하루 종일 물건을 짚고 나르고 쌓는 동작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로봇의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미국에서 박사 한 명이 할 일을 중국에서는 대졸자 100명이 합니다.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노동 차익 거래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값싼 두뇌로 세계의 AI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민간 기업 몇 곳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설계하고 국가가 돈을 대고 국가가 밀어붙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진핑이 올해 2월에 주요 기술 기업 수장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리에서 기술 자립을 강조하고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주석이 직접 나서서 로봇 만들어라, 돈은 내가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결과 BYD는 로봇 단가를 4천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유비텍은 내년 연간 2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 중입니다. 로봇을 자동차처럼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양손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는 로봇을 만들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천문학적인 돈을 완전히 다른 곳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 걸까요? 30억 원. 중국이 2026년 한 해 출산 장려를 위해 쏟아부을 돈입니다. 우리 돈 36조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서울 지하철 1개 노선을 새로 까는데 약 3조 원이 듭니다. 36조면 지하철 12개 노선을 한꺼번에 깔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하겠다고 쓰는 겁니다. 한 손에는 로봇, 다른 한 손에는 현금 다발. 시진핑의 양손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육아수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정부마다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주택청약 가점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현금까지 쥐어줍니다. 결혼 문턱도 낮췄습니다. 호적 등본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어디서든 결혼할 수 있게 거주지 제한도 풀었습니다. 제발 결혼해라, 제발 낳아라. 중국 정부가 사실상 국민에게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젊은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에서 아이 하나를 대학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 대략 수십만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갑니다. 정부 보조금은 이 앞에서 세 발의 피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고 있는 해변에 서서 물뿌리개로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정성은 가상합니다. 하지만 밀려나가는 파도를 물뿌리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반응이 이걸 증명합니다. 집값이 이런데 어떻게 나아요? 취업도 못했는데 아이는 무슨 아이요? 보조금 몇 푼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출산 정책이 둘째, 셋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작 첫째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안 낳는 사람한테 셋째 보조금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로봇으로 대체하려 해도 한계가 있고 돈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미래 전망, 이 숫자를 들으면 잠이 확 깨실 겁니다. 인구학에 무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저출생의 함정, 영어로는 로우 퍼틸리티 트랩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인구 통계학자들이 만든 이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출산율이 1.4명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고요? 출산율이 낮아지면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듭니다. 아이가 줄면 20년 뒤 가임 여성이 줄어듭니다. 가임 여성이 줄면 출산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아이가 줄고 또 가임 여성이 줄고 나선형 계단을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거든요. 지금까지 이 함정에서 빠져나온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프랑스가 그나마 선방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민자 출산율을 합친 숫자입니다. 순수하게 정책만으로 탈출한 나라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재 출산율은 1.0 미만입니다. 함정 기준선인 1.4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이미 함정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미래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인구 예측 보고서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중국 인구는 12억 3천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14억에서 2억 명 가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세 맹백년에는 6억 2,500만 명, 14억이 6억으로 절반 이상이 증발합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이 퍼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안 낳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조용한 소멸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더 무섭습니다.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3억 2,300만 명입니다. 전체의 23%죠. 2050년에는 5억 명을 넘깁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 6명이 노인 4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은 바닥나고 의료비는 폭발합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소비는 위축됩니다. 이게 14억 대국 중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 거울 속에 비치는 얼굴은 중국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저출생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은 어디일까요? 한국입니다. 은메달이 중국입니다.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바로 뒤를 중국이 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방금까지 중국 이야기를 했지만 구조가 너무 똑같습니다. 출산율 추락, 결혼 기피, 양육비 부담, 청년 실업, 가치관 변화. 한몫만 나열하면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중국은 이미 플랜 B를 가동했다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36조 원을 쏟아부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로봇과 AI로 사라지는 인구를 대체하려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87%를 찍어내고 대졸자 수만 명을 동원해서 AI 데이터를 수집하고 CES에 로봇 군단을 보내는 나라. 이것이 시진핑의 진짜 속내입니다. 인구가 줄어도 괜찮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출산율 끌어올리겠다고 지난 20년간 쏟아부은 돈이 300조가 넘습니다. 결과요. 출산율 0.7명대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반등만 기다리는 건 도박입니다. 역사상 저출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출산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줄어드는 인구로도 돌아가는 나라를 설계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를 바꾸고 기술로 빈자리를 채우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재편해야 합니다. 중국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출산율 숫자만 붙들고 있습니다. 14억 대국도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거울 속에 비친 중국의 미래가 곧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중국의 로봇 전략, 우리 한국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만의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